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지난 인상파, 그다음에 신인상주의, 북인상주의, 그리고 19세기 조소와 건축에 대해서 잘 들어보셨나요? 네, 좀 많이 내용이 어렵죠. 네, 어렵지만은 조금 반복해서 좀 들어보신다면은 그래도 유익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어, 내용을 잘 한번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서양의 현대 미술에서는 20세기부터 현재까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도 조금 평소 때 많이 좀 들어봤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지고 한번 또 봐주시고 이번 시간에는 그래도 3-1 강의와 3-2 강의로 조금 짧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3-1 강의는 1시간 들으시고요. 그건 좀 쉬었다가 3-2 강의 들으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또 내용을 공유해 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서양 미술사를 볼 건데 자 서양 미술사 이제 총 3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교과서는 109페이지고요. 현대를 볼 건데 3-1 강의로 야수파와 표현주의까지를 하고 그다음 3-2 강의로 빈분리파와 상징주의 그리고 파리파는 에콜드 파리파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준비해 주시고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처럼 20세기에서 현재까지를 말하는데요.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기성사회의 가치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심화되었습니다. 유럽의 그 지식인과 미술가가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1945년의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추상 표현주의를 기점으로 미국이 문화의 중심지로 부상을 합니다. 앞전까지는 프랑스, 유럽 이쪽에서 미술 문화가 형성되었다면 추상 표현주의라는 게 등장하면서 미국으로 많이 이주를 하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또 이주를 하면서 문화가 그쪽으로 형성됐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는 다양성의 시대로 회화와 조각, 순수미술과 대중미술 등 기존의 경계가 혼합되면서 표현 공간과 내용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잠깐 보고요. 좀 자세하게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서양 현대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알아본다면 대략 19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의 미술을 의미합니다. 근대 미술 뒤의 미술을 의미하지만 그 경계는 매우 모호한 편입니다. 현대 미술의 시작을 인상주의의 등장으로 보기도 하고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지금의 미술을 칭할 때 현대 미술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의 미술을 동시대 미술이라고 합니다. 개념미술가 코수스는 말합니다. 현대 미술의 역사는 예술을 새로 정의하고 그것을 확장하는 과정인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20세기 중반 양차 대전, 그러니까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거치며 신생문화 대국으로 떠오른 미국이 현대 미술의 중심에 설 수 있는데요. 중심적인 이론가 역할을 했던 그린버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현대 미술의 역사를 추상화의 역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20세기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한 아방가르드 운동들과 즉 다양한 이점들을 중심으로 발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야수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수파는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원색 위주의 강렬한 색채와 대담한 형태의 변형이 마치 야수와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마티스, 블라멩크, 루 등이 활동을 했습니다. 거기 아래에 있는 교과서에 그리고 PPT에 있는 그 붉은 방이 바로 야수파의 마티스의 작품입니다. 붉은 방의 작품이죠. 이 야수라는 표현은 미술평론가 루이 복셀이라는 사람이 1905년 파리에서 열린 살롱 도톤에서 가을에 개최되는 프랑스 미술단체 전시회에 전시된 일군의 화가들의 작품을 비난하는 의미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후 거칠고 표현적인 회화 양식이 특징적인 이들 미술가들 그룹의 명칭으로 통용되기도 했습니다. 자, 대표적인 화가로는 마티스, 블라멩크, 드랭, 마르케, 망퀸, 카무아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 PPT에서는 마티스의 작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붉은 방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1학년 교과서, 1학년 영어 교과서에 마티스의 붉은 방이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영어의 내용 중에 해석된 부분을 가지고 왔어요. 해석된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잠시 들어보시면 맞아. 미술 시간에 야수파 중에 마티스의 붉은 방이라는 것을 배웠는데 그리고 선생님이 해석을 해주셨는데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주 선생님도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일단은 영어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 뭔지를 해석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PPT의 왼쪽에 보이는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 그림 있죠? 이게 마티스의 붉은 방인데 말 그대로 붉은 방이죠. 여기서 이렇게는 탁자예요. 붉은색 탁자고 이 뒤에는 붉은색 벽면의 장식이고요. 이 장식과 여기 장식은 같네요. 그리고 레몬인지 모르겠지만 노란색 과일들이 늘어져 있고요. 여자가 이렇게 테이블 위에 뭔가를 정리하고 있고 그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정성을 다하고 있는 느낌이 드네요. 반대편에 여기 구석진 한 곳에는 뭐랄까? 초록과 붉은색이 이 보색을 이루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창이 보입니다. 자, 이 그림에 대한 내용으로 어떻게 영어 교과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어 교과서 본문에 70페이지 있는 내용이거든요. 아트 힐즈에 대한 내용인데요. 해석된 내용을 보면요. 그림이나 영화 혹은 소설로 인해서 기분이 나아진 적이 있던가요? 라는 내용입니다. 약을 먹는 것이 감정을 다루고 걱정거리를 들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때로는 예술이 바로 당신이 찾고 있는 그 치유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앞으로 보게 될 내용처럼 색채의 사용과 다양한 시각들 그리고 매력적인 줄거리들이 당신의 마음과 몸 그리고 영혼의 사기를 높이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화가 나거나 짜증날 때 이런 내용을 보면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본론에서는 또 뭐라고 적어놨는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났을 때 차분한 색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빨간색은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더 화가 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은 정반대가
사실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작품의 빨간색을 바라봄으로써 여러분은 화를 발산할 수도 있지만 이 작품은 실제로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림 속의 여인은 선명한 빨간색 방 안에서 서서 그릇에 과일을 담고 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인이 빨간 방에서 충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노라면 분노가 심해지지 않고 차츰 사라진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게다가 탁자에 놓인 노란색 과일은 긍정적이고 유쾌한 감정을 끌어냅니다. 이와 함께 창밖으로 보이는 초록색과 파란색의 공간은 감정을 치유하고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시원한 색깔들이 존재함으로써 빨간색의 무거움이 조금 가볍게 느껴집니다. 빨간색이 줄을 이루기는 하지만 그것은 다양한 대조적인 색깔들과 함께 작용해 조화를 이룹니다. 이러한 균형을 바라보는 일은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을 막아주고 분노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림의 제목이 암시하듯 이것은 붉은색의 조화가 갖는 힘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때요? 선생님이 이 내용을 해석을 영어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미술 이론 시간에 학생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흔쾌히 자료를 주셨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요. 마티스의 붉은 방이 있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대표적인 화가로 마티스, 블라멩크, 드랭, 마르케, 망빈, 카무앙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순수한 원색의 사용과 형태의 단순화를 통해 재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표현을 추구했습니다. 야수파의 양식은 남프랑스 한 지역에서 마티스와 드랭 그리고 블라멩크에 의해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자연의 인상에 화가의 감정을 이입하던 반고의 강렬한 원색의 색면을 통해 내면의 심성을 표현했고 고갱의 영향을 받아 강렬한 색채의 대비와 과감한 형태의 단순화를 통해 야수파 표현주의 양식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시기에 탄생한 독일 표현주의가 사회상을 반영하는 비판적인 주제를 다루는 데 반해 야수파는 비판적 시선과 무관한 자연의 풍경과 인물 등을 주로 그렸습니다. 1904년에서 1907년에 걸친 짧은 기간의 전성기 동안 상호 유사한 강렬한 양식으로 작업했던 이 화가들은 이후 작가의 개성에 걸맞은 서로 다른 독자적인 양식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아까 1학년 교과서 70에서 71페이지까지 붉은 방이 나온다고 했죠. 교과서의 내용을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보았고요. 물론 해석된 내용을 보여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다음은 표현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거기 교과서에 보시면요. 독일을 중심으로 인간 내면의 감정과 사회 부조리를 표현하기 위해 과장되고 변형된 형태와 색채를 강조했던 미술 경향입니다. 표현주의를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일반적인 양식 개념으로서 표현주의는 아카데미적인 고전적 기준에서 벗어나 주관적이고 개성적인 필체를 통해 내적 감흥을 표현하고자 하는 예술 양식으로 감정, 즉 내면의 체험을 예술 창조의 근원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넓은 의미에서의 표현주의는 후기 인상주의 화가인 반 고흐나 추상 표현주의 화가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시대적 개념으로서의 표현주의는 20세기 초 독일에서 발전했던 미술 운동을 일컫습니다. 반 고흐와 함께 뭉크는 표현주의의 미술의 선구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화가이자 파나가인 뭉크. 오늘 여기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마돈나라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네요. 사랑과 고통, 불안과 고독과 같은 인간의 감정을 왜곡된 형태와 강렬한 색채, 극적인 구성으로 그렸습니다. 뭉크하면 바로 절규가 생각나죠. 그 절규도 마찬가지로 고통이나 감정의 왜곡된 형태를 많이 표현했다고 볼 수 있죠. 강렬하죠. 1899년 베를린에서 뭉크의 작품 전시가 불길함과 âm 울함을 준다는 이유로 거부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리베르만이 중심이 되어 베를린 분리파가 창립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독일의 표현주의가 있는데요. 독일의 표현주의는 1905년 드레스덴에서 결성된 미술가 그룹 다리파로부터 시작하여서 1911년 미넨에서 탄생한 청기사 그룹과 1차 세계대전 직전 슈트룸 화랑을 중심으로 하는 표현주의 화가들의 활발한 활동에서 절정에 이르게 되었으나 독일 표현주의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일괄적으로 정의 내릴 수 있는 통일적인 양식이라기보다는 긴장과 대립, 그리고 갈등의 표현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표현주의는 회화뿐 아니라 건축, 영화, 연극, 문학, 무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적 영역에서 나타났습니다. 표현주의의 정신적인 기반은 니체의 디오니소스적 생명력에 관한 철학과 베르그송의 생철학입니다. 표현주의의 회화는 의식적으로 아카데미의 기준을 무시하고 직접적인 내적 표현을 위해 형태와 색채를 자유롭게 구사했습니다. 특히 강렬한 원색을 평면적으로 구사하였고 거친 붓질, 과감한 형태의 단수나 혹은 변형을 통해 내적 긴장감을 표현했습니다. 때로는 왜곡된 원근법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큐비즘에 의해 영향을 받아 공간을 조각내어 겹쳐지게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은 또한 목판화의 표현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하여 이를 선호하였습니다. 특히 재료의 표현성, 즉 나무결이 만들어내는 거친 형상들과 흑백의 강한 대비를 통해 자신들이 추구했던 강렬한 효과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 속에 자유로이 뛰노는 벌거벗은 인물들과 같은 문명 비판적인 주제, 반문화 풍경을 그렸습니다. 다리파라고 있는데요. 다리파의 대표적인 작가, 건축학도였던 키르 히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를린의 거리라는 지금 가운데에 PPT 가운데 요 작품이 있죠? 이 내용이에요. 키르 히너. 이름이 좀 어렵죠? 베를린 거리라는 내용인데요. 니체가 인간을 잠재적인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서 자신의 노력에 따라 동물적인 상태에서 초인까지 변할 수 있는 다리와 같은 존재로 묘사한 데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다리파가 인간 내면의 근원적인 격정을 표현하고자 했음에 반해 청기사파가 있었는데요. 청기사파는 초월적인 영적 정신성을 추구하였습니다. 이들은 서구 사회에 만연한 물질주의를 타파하여 정신적인 사회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예술 장르가 동시에 어우러져 정신적인 것을 표현하는 총체 예술을 추구하였습니다.
양식적 측면에 있어서는요, 통일된 특징을 보이지는 않으며 칸딘스키는 표현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1913년경 추상 미술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 3-1 강의는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